세계가 인정한 신의 직장부터 글로벌 유통계의 공룡 기업, 명문 축구구단의 공식 스폰서 은행까지 전 세계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그 이름, 외국계 기업. 해외 근무의 기회와 탄탄한 복지를 갖춘 외국계 기업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당신의 성공 취업을 위해 잡 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외국계 기업편. 그 두 번째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 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능력만큼 연봉을 받는다. 20대에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문송합니다 하는 이 시대에 네. 이공계 출신이 아닌데도요. 20대 때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정말 1%만 알고 있다는 네. 정말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거고 정말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어디냐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 숨 넘어가기 전에 제가 빨리 말씀을 얘기해 주시죠. 드릴까 합니다. 20억대가 아니고 20대 억대 연봉이 가능한 그야말로 꿈의 직장, 바로 외국계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아마 맥킨지앤컴퍼니 정도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20대 때 억대 연봉이 가능한,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쭉쭉 올라가는 컨설팅 펌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공개합니다. 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어떻게 하면 20대 때 소리 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정보센터 가을 전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하고는 브릿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허무하네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 공채 특집 가을 전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외국계 기업 하면 또 이분이에요. 또 워낙 여기저기 회사를 많이 옮겨 다니신 분이셔갖고 예, 많이 뭘 알고 있습니다. IBM 출신의 취업 컨설팅계의 CEO시죠. 마음 많은 CEO. 리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앉는 걸 잘 뒤로 CEO 같이 앉으시죠? 예, 그죠. 자꾸 배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스케줄 제일 빡빡하시죠? 예, 요즘에 정신없네요. 그 다음 주에 CJ 면접이 있거든요. 1차 네. 면접.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아하. 날라와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밥을 먹고 싶어도 예, 아이들이 하도 달려들어서 예, 원래 어제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출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맞아요.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예. 제가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에서 또는 편의점에서 예,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먹자고 사는 잘 그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잘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바빠서 식사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분도 또 함께하죠. 이분은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맞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연봉으로는 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하지만 저는 이 세계를 좀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어쨌든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큰 목적인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설팅 회사 소개해 준다고요. 예. 예, 그 베일에 가려진 외국계 컨설팅 펌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네. 포브스에서 2015년에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이렇게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1위는 페이스북, 2위는 맥킨지. 예, 여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맥킨지가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여기가 연봉이 네. 학부 졸업하고선 초봉이 10만 4천 달러. 그리고 MBA 졸업생은 20만 9천 달러, 약 이야. 2억 5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와, 정말 소리가 나는데 맥킨지 코리아는 좀 어떻습니까? 아, 좀 다르죠. 이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공식적으로 연봉을 여기서는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 휴민트를 총동원해서 네. 예, 빅3라고 하는 그 맥킨지와 BCG와 베인앤컴퍼니 여기 3대 컨설팅 펌의 그 연봉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봉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한 친구가 보통 5,500에서 7,000 정도를 받고 있고요. 3년 차 정도 되면 7,000에서 9,000 정도 받고요. 네. 이제 탑 MBA 출신들 이런 출신들은 어소시에이트 매니저라고 해서 입사를 하면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예, 저희 그 집사람 형님도 베인앤 컴퍼니셔갖고 예전에 10몇 년 전에도 그때 초봉이 5천만 원대였다고 하니까 아,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BCC에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현대차에서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BCC에 신입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연봉에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6,500에서 2년 차에서 좀 더 받았을 테고 그거보다 불만이 없다면 정말 돈을 많이 받는다. 예. 현대차가 연봉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하이엔드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컨설팅 회사가 연봉이 높은 이유가 있죠? 있죠. 예. 그냥 돈 주는 회사가 없죠. 그렇죠. 예, 저는 뭐 CEO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돈을 주면 그만큼 성과를 내와라거든요. 맞아요. 회사에다가 가치를 돈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고요. 그만큼 밤도 많이 새고요. 그럼요. 예, 예.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워낙 그 옆에 지켜봤기 때문에 야 이렇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든 직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국내 컨설팅 회사 연봉 수준은 어떻습니까? 국내 컨설팅 회사는 조금 달라요. 외국계하고는요. 하는 일은 비슷한가요? 예, 하는 일은 비슷하고 영역도 비슷한데 국내 컨설팅 펌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 소속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덜 힘든 편이긴 해요. 돈을 경험을 더 덜 주는 해도 것도 되죠.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채로 뽑기 때문에 직무별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의 일반 계열사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CNS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예. 그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컨설팅 회사가 솔직히 잘 접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저에겐 좀 미지의 세계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한테 우리 컨설팅 집안 회사는 가보려고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그냥 컨설팅 펌으로 하지는 않고 IBM 내에서 직무를 컨설팅으로 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IBM에 입사하고 나서 그 어르신이 모이는 우리 그 가족 잔치에 갔었는데 어르신이 묻더라고요. 너 어디 회사 취직했니? 이러길래 제가 IBM 취직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굉장히 안쓰러운 듯이 그래 어려울 때 아무 데라도 취직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만큼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IBM?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니까. 예, 그러니까 컨설팅 펌.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는 고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맥킨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기뻐가지고 엄마 나 맥킨지 들어갔어요. 이랬더니 혼났대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과외시켜가지고 공부시켰더니만 닭집 들어가느냐고. 그래도 혼냈다.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지금 외국계 컨설팅 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들은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여기가 대부분 순간 지금 맥킨지인데 닭회사는 뭐야 했더니 우리 GPD가 멕시칸. 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보통 여기가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네. 홍보나 PR을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B2B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타겟 리크루팅을 해서 취준생에게 노출을 마구마구 이렇게 확 열어놓지는 않고요.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보통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직원 수도 적을 뿐더러 바빠요. 그래서 예.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정보 획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희 가족이었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로는 1년에 뭐 한 보는 순간이 없다. 예. 잠잘 때 들어와서 아직 깨기 전에 나가기 때문에 볼 수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또 힘든 직업이고 또 이게 기업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체질 개선하는 것처럼 기업의 체질을 바꿔주는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일반 구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예. 않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타겟 리크루팅을 얘기했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컨설팅 펌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을 아예 타겟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나가서 좀 우리 회사에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선호하는 대학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대학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카이나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이런 데 나가서 채용 설명회를 주로 하거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또 설명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여기 네. 타겟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가 아까 채용 규모도 작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력직이 좀 유리한 편인가요? 아니면 인맥이 좀 있어야 될까요? 예, 경력직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이런 외국계 컨설팅 펌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들을 더 많이 뽑긴 해요. 그런데 신입도 물론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잘 모르는 세계라서 익숙하지 않은 세계라서 오해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그들만의 리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일반 회사는 좀 다른. 예. 예.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OX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네. 주시면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대한 오해. 아까 학부생 초봉을 언급하긴 했지만 워낙 이 하이엔드급이다 보니까 석사 이상만 채용할 것 같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쭤보요. 어떻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X죠. X죠. 예, X입니다. 학부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하고 실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10명 이내로 뽑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3대 컨설팅 회사 기준으로 예, 얘기를 3대 하시는 컨설팅 거고. 펌 예.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 학교는 좀 좋아야 되죠? 학교는 좀 보는 편입니다. 과도 네. 보고요. 과도 보는데 경영 쪽을 좀 많이 보긴 하죠. 경영이 가장 많아요. 유리하긴 하죠, 그렇죠? 가장 많긴 한데 전체가 경영은 아니에요. 공대 출신들, 그쵸. 인문학 예. 출신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워낙 고액 연봉이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좀 실무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인턴이나 좀 경험이 예. 좀 있어야 뽑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컨설팅 펌에서 인턴을 한 사람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이나 창업, 본인이 스스로 창업을 해봤던 그런 경험, 요것이 바로 컨설팅 하는데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인턴 없이도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는 중요하진 않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중요하다. 예. 애매하네요. 네. 애매한가요? 예. 그리고 자 다음 이것도 뭐 필요한 부분일 텐데 영어는 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해야 됩니다. 예. 예, 잘해야 되는데. 발음은 좋지 않아도 영어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컨설팅하고 그 글로벌 컨설팅 펌에 가보시면 미국식 영어를 쓸 기회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인도식 영어, 중국식 영어, 예, 남미식 영어 이렇게 맞아요.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발음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원어민 수준의 영어까지는 필요 없다. 영어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고객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 우리 자체 내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찾아내서 소개를 해줘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내가 이해를 할 정도. 이거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경영학적인 어떤 마인드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수준이다. 원어민 수준이라는 것은 말이 원어민 수준이지 교포들도 원어민 수준 같지 않다고 그 따지자 보면 그걸 따지자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되는 예. 그런 수준임은 분명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점점 벽이 높아지고 있죠. 예. 네. 채널 돌린 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공을 좀 볼 것 같은데 경영학 출신, 뭐 예를 들면 법대 출신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예. 이게 경영학 출신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학이나 인문학, 사회학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컨설팅 펌에는 직무 자체가 컨설팅도 있지만 스텝 부서들, 어드민 부서들도 있거든요. 어드민은 각각 뭐 법무, 뭐 회계 공부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우리 김태선 선생님께서 부정을 좀 하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잘난 친구들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경영 쪽으로 마인드가 좀 튀어 있는 친구들 이쪽이 굉장히 경영학이라는 게 예. 저도 경영 전공이지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 두루뭉술하긴 한데 거기에 전문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전문 그렇죠. 직군의 회사를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정말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따가 또 이제 저희가 태성 쌤 말고 진짜 현직에 계신 분과 연결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연결을 또 해보면서 실제로 어떤지 실무자의 말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컨설팅 회사 아까 제가 체질 개선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게 이제 컨설팅 펌을 구분을 하면 전략 컨설팅 펌이 있고요.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컨설팅을 만약에 배로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야, 우리 배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돼. 동쪽으로 계속 나가서 어느 섬 쪽까지 가야 돼.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을 전략 컨설팅이라고 하고요. 배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노를 저을 수 있을까?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도와주는 곳. 이것을 오퍼레이셔널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 두 개의 영역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업 영역을 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도 많은데요. 전략 컨설팅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비전,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거나 3에서 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해야 돼. 신제품 출시할 때 또는 기업 인수 합병할 때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의사결정과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아, 우리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자원들이 있죠. 사람 또는 돈, 재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또는 어떤 설비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네. 그 프로세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계해주거나 리디자인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IT 인프라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컨설팅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장 분석이라든가 고객 진단, 제품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그 컨설팅을 해주는 곳,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인사에 초점 맞춰서 컨설팅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제대로 낭비 없이 빨리 갈 수 있어라는 것을 컨설팅을 해주는 곳, 이게 이제 오퍼레이셔널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가성비를 끌어올려준다. 예.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했던 그 전략 컨설팅, 오퍼레이션 컨설팅 같은 걸 이제 각각 3대 회사가 다 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빅3라고 하는 곳은 전략 컨설팅 펌입니다. 전략.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하는 건 또 따로 있고. 예, 오퍼레이션 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송하 쌤께서 짚어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컨설팅 하면은 정말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BCG, 베인앤컴퍼니, 그리고 맥킨지 이렇게 빅3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컨설팅 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던 빅3로 맥킨지, 그리고 BCG, 그리고 베인앤컴퍼니 이렇게 세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도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계속 이제 오퍼레이팅, 컨설팅 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BCG에서는 전략 컨설팅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리고 BCG에서는 이제 그 외에도 뭐 퍼포먼스 임프루먼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인앤컴퍼니의 특징으로는 어떤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조금 더 확장하는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방향과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라든지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로 다른 기업들 알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름이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에이티컨이라든지 전 부즈앤컴퍼니로 이제 스트레티지엔이라는 회사가 있고, 올리버 와이만이나 또 롤랜드버거 같은 회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쭉 보면요, LEK라든지 CVA 그리고 ADL도 굉장히 이제 오퍼레이팅 쪽에서는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알아볼 회사들은 이제 회계 전문 컨설팅 회사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름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크고 탄탄한 3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회계법인들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작하는 건데요. 딜로이트, 그리고 삼정, 그리고 3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제 안진이라든지 뭐 KPMG 그리고 PwC로도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Y 한영까지도 굉장히 회계 컨설팅에서는 이름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쪽으로도 IBM이라든지 그리고 액센추어 이런 회사들이 IT 쪽의 컨설팅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KT 같은 그런 통신회사에서도 IT 컨설팅 부서를 마련해서 이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 회사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개라기보다는 부분적 공개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턴을 하거나 하는 기회를 얻으실 때에도 전략 기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인턴을 할 때 이제 학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수문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워낙 이제 태성쌤께서 이쪽으로는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은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 회사에 대해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 컨설팅에 기반한 회사, 또 오퍼레이션 컨설팅 회사들을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3대 회사 외에도 뭐 에이티컨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또 회계 기반, 그러니까 이제 같은 컨설팅인데 이건 뭔가 싶었던 딜로이트 같은 회사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네. 또 액센추어는 이제 IT 쪽에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회사도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회사가 많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3대 외에도 이렇게 좀 많은 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문이 좀 넓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또 뭐 예. 그 정규 채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컨설팅 펌마다 다른데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그 길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그 3대 컨설팅 펌인 경우에는 서류 지원을 8월에서 9월 정도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9월 초에 타겟 대학을 방문하고 채용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고 9월 둘째 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게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그 일정을 잡아서 레주메하고 에세이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의 추세는 유학생들 중에서 기존에는 미국 대학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뽑았었는데 이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다른 3세계 그 유학생들도 많이 뽑히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여기 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컨설팅 펌의 면접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겠죠. 네. 되게 전문적이고 또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예. 뭐 엄청나도 많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컨설팅 펌의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fit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케이스 인터뷰가 있는데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이제 케이스 인터뷰예요. fit 인터뷰는 우리가 국내 대기업에 지원할 때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과 직무 역량과 이 사람이 맞는지 여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레주메 제출했던 레주메나 에세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제 케이스 인터뷰, 이게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략 컨설팅 펌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소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복잡한 비즈니스 상황을 주어져요. 그리고서 이거 풀어나가는 과정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준비를 오래 하셔야 되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다트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다트. 그리고 참고 도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내년쯤에 한번 지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책을 몇 권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책 일단 코센티노가 지은 케이스 인 포인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그리고 논리의 기술이라고 바바라 민토. 그 민토 피라미드를 만드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요. 로지컬 싱킹이라고요. 하나코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킨지식 사고와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시노리가 지은 책인데요. 시간이 많다면 내년에 지원할 거다라고 하면 이거 잘 보시고요. 시간이 나 없어. 곧 지원해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각각의 컨설팅 펌마다 홈페이지에 샘플 문제들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영상과 샘플 문제들을 다 올려놓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 내년에 지원할 거다 하시는 분은 미국 MBA의 컨설팅 클럽 케이스북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구글링 해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인턴하면 유리하게 주는 질문이 있는데 아까 예. 인턴 얘기 뭐 했었고 예. 공모전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공모전 예. 학교 있을 때 예.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MBA 같은 예. 와튼 이런 데서 이제 했던 예. 공모전 같은 거에서 이제 우승을 하거나 예. 이제 그런 데서 입상을 하면 되게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와튼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모전, 일반적인 다른 거는 뭐 공모전은 크게- 크게 아하. 소용이 없고요. 그래요. 여기는 인턴이 아까- 더 중요한가 봐요. 인턴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리고 인턴을 어느 영역에서 해봤느냐 이런 그렇긴 것이 하네요.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이게 이쪽에서 컨설팅 펌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피플앤잡이나 이런 데서는 링크드인 이런 데들을 많이 뒤져보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링크드인이 정규직 뭐예요, 이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력서를 올려놓고요. 아하. 그것을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 펌은 거기를 많이 찾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또 채용 공고들을 보면 이 컨설팅 펌은요. 그냥 정규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RA를 뽑습니다. 인턴을 뽑습니다. 이렇게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RA가 뭡니까? 인턴이 뭡니까? 이게 다른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RA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어널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업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직이에요. 자료를 조사를 하거나 네. 미팅할 때 미팅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번역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연중 수시로 팀에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뽑고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 개월 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인터뷰를 피드 인터뷰 정도로만 해서 뽑습니다. 근데 나중에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자체가 아까 단순한 일 플러스 프로블럼 솔빙도 일부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여름에 한 2달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뽑고요. 혜택은 풀타임으로 그 뽑을 때 서류 통과 또는 면접을 간단히 보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턴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RA보다는 좀 인턴을 조금 더 노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태성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해들이 진짜 오해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현직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고 성은혁이요, 현이요, 이름은 직자입니다. 예. 이름 밝힐 수 없다고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해주세요. 예. 아, 저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했었던 가명이지만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희진 씨는 저기 세계 회사 중에 어디입니까? 네? 세계 회사 중에 어디입니까? 밝힐 수 없죠. 밝힐 그 메이저 회사라고 하면 하나의 M사와 두 개의 B사를 많이 그렇죠. 떠올리는데요. 하나는 예. V사 아닙니까? B군요. 둘 다 B군요. 네, 네. 예,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예. 두 B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B나는 BC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밝히기가 드려요. 어려운가 봐요. 아니 뭐 극비도 아니고 이게 극비입니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저희가 아까 그 우리 김태성 강사님하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진짜 현직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20대 억대 연봉 가능한가? 사실입니까? 네,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억대 연봉은 이제 MBA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억대 연봉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는 MBA를 갔다 오지 않고 학부생에서 바로 이제 들어와서 신입으로 빠르면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되셔서 네.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명인 희진 씨도 저기 역대 연봉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저는 컨설턴트가 아니어서요. 네. 억대 연봉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아직은. 네. 예. 본인은 굉장히 낮추시는군요. 네, 조금 다르죠. 제가 하는 업무랑 컨설턴트는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좋은 회사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전공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해지는데 아까 태성쌤께서 학교는 좀 본다. 근데 전공은 뭐 굳이 경영학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전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공대 백그라운드를 가지셨는데 이제 케이스 인터뷰를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경영학적 뭐 상식, 지식을 조금 갖고 계시다면 네.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경영학은 뭐 당연히 잘 이거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경영학적인 소양이 있다. 더 좋게 보는군요. 네, 저희가 컨설팅 네. 분야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제약, IT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넓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면 네. 훨씬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희진 씨 같은 경우도 뭐 컨설턴트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컨설팅만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진 씨 같이 또 인사팀에도 근무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희진 네네. 씨는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까? 어디 나오셨습니까? 아, 학교는요.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학교 얘기해도 몰라요. 뭐 네. 이제 어쨌든 좋은 대학교, 얘기해 좋은 학교 주셔도 나오신 돼요. 거죠? 뭐 예. 저는 제 마음으로는 인류대이죠. 예. 저희 네. 고교니까. 근데 성북구의 인류대를 제가 다 뒤져서 내일 다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어딘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공도 공개해 주실 수 그래요. 없는 전공 건가요? 알려주세요. 예. 아, 저의 전공이요? 음. 아, 저는 사실 경제학 전공이었고요. 아, 네. 그러셨군요. 경영학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태성 쌤하고 어떤 사이세요? 아, 저희 인사팀 세운팀 그 모임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배웠고요. 저 이제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네. 다른 회원분들보다 좀 더 친해졌죠. 오늘 그렇게 빼셨다고. 예. 네, 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네, 모셨어요. 좀 어려운 분과 다시 한번 함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개 제가 숙여. 영광이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입사하셨는지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얘기 좀 해주시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네. 되나요? 예. 뭐 앞서 이제 김태성 선생님께서 그 컨설턴트로 어떻게 입사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영 지원 파트 인사팀이나 회계팀 같은 경우는 사실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정기적으로 뽑지도 않고요. 희진 씨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는 기회가 수시로 돼서? 공고를 계속 봤어요. 사실 뭐 보셨군요. 외국계 전용으로 올라가는 뭐 피플앤잡이나 예. 당시에는 뭐 링크드인 같은 거는 없었지만 지금은 링크드인 같은 곳에도 수시로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요즘에 출산휴가나 뭐 그런 걸 백업하는 자리들도 종종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외국계는 경력이 짧게라도 있는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휴학기간 등을 이용해서 그런 백업 자리나 뭐 3개월 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자리를 찾으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율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이죠? 본인 대부분은 능력 그걸 내합니까? 예. 정해놓고 이제 뽑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뭐 출산휴가 가신 걸 백업하는 자리였다면 돌아오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은 회사가 그 사이에 커져서 자리가 하나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이 개런티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또 그 사이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희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컨설턴트 분들은 저희 뭐 형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네. 희진 씨 같은 경우도 퇴근이 늦다거나 좀 이렇게 업무가 과한가요? 다른 직군도? 경영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뭐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게 야근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대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더 경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더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요. 음. 기업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대기업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대기업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좀 수평적 개인적일 문화? 수 있고. 예. 네? 수평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이고 좀 개인적인 사생활을 많이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회식 얘기해서 문화 같은 예. 것도 많이 다르고요. 회식은 뭐 안 합니까 그러면? 하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술을 막 권하거나 그럼 많이 뭐 이렇게 마시고 그런 거는 없는 것 어제 같아요. 밤에 했잖아요. 예, 어제 예, 했죠. 이태원에서. 와인 예. 한 잔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약간 외국계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클래식이 흐르는 곳에서 와인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조금 그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또 컨설턴트는 너무 또 이게 그 특종 직군이어서 네. 또 희준 씨 같이 컨설팅 회사 내 다른 직군 같은 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또 여학생도 많을 거예요. 그런 네, 학생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종합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직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보니까 네, 네. 뭐 제가 맡은 역할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직접 일을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대기업처럼 순환 근무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깊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수시로 기회를 많이 찾아보시고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이 외국계 회사끼리 또 많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소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구전으로. 뭐 한 달이나 두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보시고 예.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잘 맞는다 싶으면 그 네. 안에서 계속 기회를 이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수시로 기회를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또 황희진, 가명 황희진 네. 양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이 뭐 많이 지났네요. 오늘 또 이 순서 1부 순서 마무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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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직업방송